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저번 주에 걸었던 거 뭐였죠? 수박을 먹고 수박 씨를 얼굴에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네네.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학생의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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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시 정각에 네, 톡방이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자,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네. 쌤, 힌트 좀 주세요. 두 분이 앉으시면요. 제 차례까지 잘 안 오더라고요. 잘 안 가죠. 예, 많이 네. 드릴 거예요, 오늘은. 자, 문제 풀어볼게요. 네. 사드로 인한 중국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허가 지연, 통관 보복, 검역 등 이것을 통해 한국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화장품, 면세점 등의 업계에 타격이 예상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장벽인데 어떤 장벽일까요? 장벽인데 맞아요. 그 앞에 말이 조금 헷갈리는데 뭐가 생각나는데요?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둘 중에 하나라고.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확률은 50%입니다. 아, 불안한데? 5초 카운트 주세요. 이 쌤은 거짓말을 안 하시니까 거짓말쟁이에요. 50% 하려고요. 정답은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정답입니다. 관세 장벽은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수출을 우리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좀 이것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관세를 부여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중국이 중국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런 것을 많이 했는데 이제 FTA가 되면서 FTA는 그런 부분들을 나라가 뭐 자기 마음 먹는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협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곤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세 외의 모든 방법으로 저렇게 장벽을 쌓는 거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요. 통관을 할 때 허가를 잘 안 내준다든가 갑자기 없던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금지를 한다든가 하는 네. 식으로요. 그래서 관세 외에 모든 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온라인 환경에서 배포되는 실행 파일에 대해 정당한 제작자가 만들었는지의 여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적는데 서명? 사인? 자, 우리 이제는 5초 카운트 그냥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자, 한국말이냐, 영어냐? 정답은 코드 사인입니다. 코드 사인. 코드 사인? 모르겠어요. 코드 서명이에요. 코드 서명이 정답이었습니다. 아, 서명이었구나. 그럼요. 코드 서명 또는 객체 서명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실행 파일들 같은 경우가 이거는 진짜다, 이건 내가 만든 게 확실하다라고 해서 걷다가 사인을 그 안에 프로그램에 사인해 놓는 행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됐냐면 얼마 전에 이 서명까지 위조를 하려는 시도가 발견이 돼가지고요. 그게 이제 북한 쪽 아이디를 썼기 때문에 북한 해커에 의한 것이다. 우리가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좀 해킹 시도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잠깐 화제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게요. 이탈리아어로 A도 B도 아니다라는 뜻으로 일을 하지도 공부를 하지도 않는 15에서 35세의 젊은 세대를 비꼬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뭘까요? 딩크족처럼 네. 그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네. 무슨 족 그런 느낌이죠. 네. 족이에요. 족인데 뭔 족이냐? 무슨 족일까요? 족족. 뭐 좋아요, 음식? 저요? 저 치킨 좋아해요. 뭐 좋아하세요? 그 치킨 맛있죠. 예, 그 치킨 맛있죠.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네네족입니다. 네네족. 정답입니다. 왜 이러세요, 정말? 저기 이탈리아어라고 하는데요. 저기 네. 나온 대로 A도 B도 아니다는 뜻이래요. 네.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니트족 정도? 니트도. 네, 그 공부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그 뭔가 포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세대인데 네. 오히려 그런데 이제 약간 다른 게 일본에도 그런 달관족이라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사투리 세대 어쩌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약간 좀 다른 게 자신의 행동들을 좀 정당화한다거나 당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대요. 좀 체념하고 이렇게 좀 기죽어 있다면 그것과 좀 다르게 내내족은 좀 그런 부분들에 아씨 어쩌라고 하는 좀 당당함이 있어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게임 이론에서 참가자가 각각 선택하는 행동이 무엇이든지 참가자의 이득과 손실의 총합이 제로가 되는 게임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자, 이건 그냥 진짜 바로 우초 카운트 해도 될 정도 아닙니까, 진짜? 그렇죠. 아는 눈빛이 아니네. 아니, 지금 문제를 제대로 못 들었어요. 잠깐만요. 뭘 보고 있으면서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다섯 글자고요. 5초 가운데 주세요. 네, 정답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제로섬 게임. 정답입니다. 이게 정치 그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쓰는 용어라서 아, 전체 네. 이거 맞죠, 참. 그렇죠. 가령 우리가 선거 같은 경우야말로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딱 정해져 있고 그중에 내가 뭐 100명이면 그중에 90명을 가져가면 저기 10명밖에 안 남아서 네. 합치면 다시 딱 그 수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연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이나 이런 직업 같은 거 할 때 연봉 부분들을 이렇게 딱 동결을 해놔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거다. 그러면 인센티브라는 게 그중에 이제 잘한 사람 이만큼 가져가면 못한 사람은 또 이렇게 깎이는 합쳐지면 원래 그대로 그 수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네 문제 풀었는데요. 네. 세 문제를 맞춰서 벌칙은 면제가 됐습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장치입니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실업기간에도 보험료를 내므로써 노후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요. 이 제도는 무엇일까요? 창의적인 힌트 좀 주세요. 없어요. 사실은 해주면 얼마든 해줄 수 있는데 네. 되게 귀찮아졌어요, 그냥. 그냥 잠시 쉬고 싶어서. 어차피 수박도 못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영화가 끝나도 네. 딸이 안 잃어서 그 사실은 아, 끝까지 남아서 읽거든요. 멋있다. 크레딧? 실업국. 노트 카운트 네.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주셔도 모르겠어요. 잘 조합해요. 졸업해봐요. 실업 크레딧입니다. 네, 정답은 실업 크레딧이었습니다. 다 왔는데. 그러니까 엔딩 크레딧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 실업을 하면은 일단 그 국민연금을 한 10년을 납부해야지 자기가 나중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업을 했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되면 나중에 노령연금도 못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1년 정도는 보험료 75%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실업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납부함으로써 10년을 좀 채울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실업 크레딧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예은 학생 어땠나요? 간신히 오늘도 수박을 안 깨게 됐네요. 네. 아, 이거 다 우리들이 착해서요. 알고 알아야 돼요. 덕분에. 네,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돼. 네, 이쌤 어떻게 보셨어요? 힌트 총량제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너무 무장을 좋은 생각이에요. 퍼주니까. 아,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이거는 총량제에서 제도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딱 두 개만 줄 수 있게. 그러면 매주 그걸. 벌칙 받을걸요, 아마? 그렇지. 그건 우리 사정 아니니까. 자, 이번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네, 오늘의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퀴즈를 통해서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당장 한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재한 씨, 연예계가 가장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한류 스타들, 최근에 한류 스타들이 이제 중국에서 스케줄이 좀 연달아 취소됐다.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류가 세계를 휩쓰는 거센 바람인 반면 이 작은 변수에도 흔들리는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한류가 좀 더 대응력을 갖춰야 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중국이 그 한류 콘텐츠를 이제 은연중에 좀 제재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혜은 학생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그동안 한류를 좋아했던 중국 팬들은 어떤 입장일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 주변의 중국 친구들은 진짜 저보다 더 드라마나 예능을 더 찾아볼 정도로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게 예전에 그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불어서 그때 막 혐한 운동을 했듯이 그런 식으로 팬들 사이에서도 번진 건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만 그런 식으로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일본에서도 한류가 한창의 시절에 이 험한 움직임이 일어서 한류가 좀 사그라들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게 재현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비슷한 부분이요. 그때 혐한이 시작된 건 뭐 혐한이란 그런 부분은 늘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네. 이쪽 세력이 있으면 이쪽 세력도 있기 마련이니까. 근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팬들이 갑자기 등을 돌렸다기보단 서서히 이제 방송에서 한류 드라마를 틀지 않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점점점 없어지니까 눈에서 안 보이면 또 멀어져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좀 멀어지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도 중국발 이 문제도 사드 배치라든가 좀 정치적인 이슈에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요. 그때 좀 비슷하게 되는 느낌이 있지 않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선생님? 네, 일단 첫 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중국발 목리 달라이라마 효과 한류 덮치나라는 건데요. 예. 달라이라마 효과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그 독일 논문에서 나온 이론이라는데요. 네. 예.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국제관계에서 중국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면 중국에 의해서 경제적 손해, 그 보복을 당해서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왜 달라이라마 하면 티베트 독립운동의 선봉장 같은 인물이라 네. 달라이라마를 만났다는 것 자체로도 이제 그 독립운동의 어떤 약간 지지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처럼 달라이라마 효과를 볼 수 있는 보복 조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네. 뭐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라고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전 세계적인 분석도 좀 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때문에 춤과 노랫소리를 멈추게 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고 합니다. 세계인이 보기에도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사드 보복에 맥없는 한류주, 중국 대응력 키우자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네. 네, 주식시장에서 일단 사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요.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라고 네. 평가받은 엔터테인먼트주, 엔터주랑 그다음에 화장품, 네. 레저나 면세점주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되니까 또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 뭐 딱 그 중국이 이렇게 보복에 나서겠다 뭐라고 이렇게 그 선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그 보면 이런 관망세를 하기에는 조금 그 불안 심리가 이제 심한 거죠. 근데 만약 혹시 이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과연 우리의 대항마가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궁금증이 남겼다고 하는데 향후 중국이 품질 향상과 자국 회사 보호를 위해 중국 관련 기업들의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규제를 취한다면 또는 한국산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반한류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의 한류 콘텐츠 제재,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공식적인 제재는 아닌 상황입니다. 실체가 없는 소문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응 방안이 없기 때문이죠. 아, 네. 실제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어떡해? 라고 손 놓고 당해야 된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불안감이 좀 심하고요. 두 번째는 실체가 없는 소문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 네. 공식적으로는 언론에 보도는 안 되지만 우리 페북에 나오지 않습니까? 페북에 예.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 상에 네. 중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인데요. 어쩌고 하면서 다 막혔어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보니까 아,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고 오히려 언론도 통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식의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WTO 체제에 들어와 있는 그 중국이 공식적인 무역 보복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아마 한류가 좀 타깃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선생님? 그러니까 WTO 체제에서 우리가 이제 FTA 해가지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협정? 네. 예전에 중국이 이제 막 달라이라마 효과를 할 때는 네. 그런 협정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아이씨 우리 안 해 딱 해버리면 그걸 제재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협정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나 관세 확 올릴래 2배로 올릴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처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세가 아니라 비관세, 관세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장벽을 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막고 있는데 한류나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무슨 행사나 이런 게 있었는데 못하게 한다든가 TV에서 이제 방영하지 못하게 한다든가라는 것들은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류라는 그런 부분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상황이 길어지면 엔터사를 중심으로 한류 기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점인데요. 일본의 경우보다 더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일본 경우는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제 인기를 끌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한정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만 좀 한정돼 있었고 그다음에 좀 그 시기들이 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막 진출을 하는 데다가 앞으로 시장이 훨씬 더 클 거라는 거고요. 일본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엔터사들이 체계적으로 중국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좀 큰 사업을 해볼까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리고 단순히 가수 하나만 좀 잘 나가고 드라마 해가지고 배우 하나만 잘 나가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능 포맷이 팔린다든가 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갑자기 이게 탁 막히는 순간이 오니까 그래도 타격이 더 크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은 학생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두 번째 기사를 보면서 제일 마지막 줄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진짜 반한류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우리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쌤도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그 중국에서 한류가 인기 있는 동안에 그게 물론 기분이 좋았지만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뭐 중국 쪽으로 인기가 있고 또 인력이 빠져나가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큰일 나는 게 아닌가? 손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중국의 움직임에 한류업계가 긴장한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쯔위 사태에도 국내 최대 기획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JYP에서 네. 즉각 사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만큼 한류 콘텐츠의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의미겠죠.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뭐 연예계에서 중국 이렇게 많이 진출하잖아요. 네, 네, 뭐 그렇죠. 친구나 이렇게 아는 네. 사람 중에 중국 많이 가시는 분. 주변 분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는데 그 많이 그런 사업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냥 네. 한류 콘텐츠의 그 연예기획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가세요. 이게 네네. 중요한 얘기인데 네.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연예인 하나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행사하고 그런 거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이라는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중국과의 사이에서는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는 사업이라는 건 시스템과 시스템이 만나고 여러 사람과 여러 사람이 만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 있어서 다른 거보다는 사업적으로 많이 접근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때도 중국에서 어떤 그 시장을 좀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또 여기도 나가고 저기도 나가는데 첫 번째 전초기지로 할 만한 중국에서 지금 그런 나래를 못 편다라고 한다면 사실 한류를 좀 뻗어 나가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좀 어려움을 좀 겪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렇군요. 제가 이런 상황이 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 이게 중국에 흔들리지 않은 경쟁력이 좀 필요하겠죠.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왜냐하면 사실은 한류를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어도요, 네. TV 방송을 금지해버린다거나, 가령 일본이 중국에서 약간의 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과 센가쿠 열도 때문에 좀 분쟁이 있은 다음에 네. 일본 드라마나 일본 그런 예능인들을 다 못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해가지고 지금 일본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국도 이제 어떤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게 좀 과연 우리가 이걸 가진다고 될 것인가? 방법은 사실은 그 싸이가 세계로 진출한 것처럼 네.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확 나가는 인터넷이나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심지어 중국은 인터넷도 통제를 하거든요. 그
얼굴책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막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정말 쉽지만은 않아서 그런 부분 SNS나 이런 것들은 좀 통제가 철저한데요. 아, 그렇군요. 그 얼굴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렇게 전파가 어떻게 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데 가서 될 수는 있는데 저도 작년에 이제 북경 갔을 때는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도 막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제재도 두렵지만 약간 역수도 좀 두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앞으로 좀 업계나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하면 좋을까요? 네. 문화라는 부분을 정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에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이 좀 헤쳐나갈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번 사태가 어떻게 이번 때문에 이제 막 그 제재가 돼가지고 바로 한류가 사라질지 아니면 그냥 네. 넘어가는 것일지 모르겠으나 하나 교훈을 삼아야 될 거는요. 중국을 적으로 삼으면요. 네. 일단 이번에 아무 대안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으니까 중국 적으로 삼아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본을 좀 섞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같이 간다라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멀리 갈 때는요, 그냥 혼자 가기보단 거인의 어깨를 타라는 말이 있거든요. 거인의 어깨를 타면은 좀 더 높이 보고 멀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을 활용해서 같이 가는 그런 전략들을 좀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네.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네. 자, 짜라라라. 짜라라라라롱. 짜잔! 지금의 한류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예은 학생 답해 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현재 한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편중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중국이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한류 소비국이고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콘텐츠라든지 전략 자체도 중국 쪽으로 편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타격이 클 것이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중남미 국가들이나 뭐 시장이 큰 인도, 중동 쪽으로 당연히 시장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은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려면 정보라든지 이런 전략 같은 게 많이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전 세계 지도처럼 각 국가들마다 뭐 특징이라든지 패턴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구축해 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트라가 하잖아요. 무역 쪽으로 말고 아니에요.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네. 무역 쪽도 있지만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분석한 자료를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문화 정보라든가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 문화 정보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문화 분야라도 뭐 CGV 같은 경우는 영화로 특화돼 있고 뭐 음반 시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좀 세분화된 정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분화된 정보가 있어요. 가령 뭐 여기에 극장 사업이다라고 네. 하면 극장 사업에 대해서 없으면 또 요청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건지 한번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지금 얘기하는 건 문화적인 정보, 그들의 어떤 문화가 통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런 거조차도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경영적인 정보는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정보가 있다면 중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이미 정보가 있으니까 중동이라든지 더 넓은 지역으로 나아가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의도를 한다고 될까 하는 거죠. 가령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네. 남미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 제3세계 쪽에 인기가 많아서 막 다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했지만 2, 3년 전에는 외국의 인지도가 더 좋았어요. 그런 친구들은 뭐 중국에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더 인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들이 인기라는 건 정말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선호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중국 말고도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페루나 멕시코에서 한류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 부분을 조금 더 키우고 노력을 한다면은 이미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기를 얻는데 어떻게 얻고 있는지 아세요? 그럼 어떤 컨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는지 아세요? 주로 예능이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 분야. 제가 알기로는 거의 있습니다. 보이 그룹 위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같이 뭐 춤을 춘다든가 플래시몹처럼 그런 정도 외에 좀 산업화 쪽으로 그걸 써먹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중국의 경우에는 그러면 예. 달랐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경우에 문제는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의도가 무엇입니까? 일단 뭐 문화에 대한 그 문화 기업이라든가 네. 엔터라든가 그 중국과 관련 있는 그런 데서들은 항상 한류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뭐 어떻게 전파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항상 관심이 많아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예은 학생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문제점을 얘기할 때는 처음에 원인부터 분석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편중되는 원인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이 찌는 이유는 일단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먹어서가 문제라면 식이요법하는 식으로 그래서 편중이 됐다. 라고 하면 왜 편중이 되는지 이것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겠다가 문제 해결력의 구조거든요. 네. 그런 식의 구조가 지금 전혀 없어가지고 그런 게 안타까워서 자꾸 물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쌤의 평가 어떻게 들었나요? 제가 이 답변을 준비를 할 때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을 대체 뭘 골라 써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원인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짝이 맞는 해결책을 쉽게 제가 고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원인 분석부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그때 이거 참 저 양심이 좀 없어서요. 네. 이게 여태까지 우리는 딱히 대응 방안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제재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는가라고 학생들한테 한번 공을 돌려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중국 의존적 수출 구조를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이 정말 큰 시장이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노려보는 게 맞겠지만 시장을 좀 더 다각화하는 노력을 이번 기회에 함으로써 중국이 위협을 해도 좀 흔들리지 않는 탄력성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은 학생은요? 저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중국과의 관계를 더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더 놓아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중국과의 협상이나 대화 같은 건 지속하되 또 다각화될 수 있게 시장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실 학생, 단기적으로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이외의 수출 입국을 다원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당장의 경제 제재를 스스로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태연 학생, 한중 간 고위급 정부 관료들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사드만으로 한중 관계가 무너지기에는 서로의 원조와 경제적 기반이 그렇게 가볍지 않다. 소강수를 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라 간의 실리의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갔으면 다른 쪽으로 한 발 물러나는 척 해주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태희 학생, 중국의 제재를 계속하더라도 한국 나름대로의 길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제재를 가한다고 여기에 휘둘린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항상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을 것이다. 온유 학생,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가 한국 자국 보호가 아닌 미국의 편에 선 조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이견이 많다. 사드가 외교적 손실을 감당할 만큼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듯 싶다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네,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은 학생? 댓글들이 제가 학교에서 국제관계나 외교 수업 들을 때 토론하면 이런 얘기들 다 나오거든요. 미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자, 중국 쪽으로 가자, 됐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자. 근데 지금 댓글에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어지럽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지럽다가 별로. 네. 베스트 댓글까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저는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그러니까 일단 에이 됐어.
그지 같아. 우리는 딴 길 갈게. 이런 대응보다는 그쵸.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다 활용하고 또 이게 손해를 덜 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태연 학생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약간 좀 정치적인 얘기인 것 같아서 네. 차라리 전 예은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지만 어차피 다 없으니까요. 네. 중국과의 관계를 놓으면 안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면서도 또 다른 어떤 관계들을 생각을 해야지 에이 이건 아니야 그럼 관두고 다른 관계를 모색할래라는 그런 극단적인 해법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예은 학생이 그런 방향적인 면에서는 좀 좋은 얘기를 해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이 베스트 대꾸로 선정이 된대요. 축하합니다. 처음이에요. 너무 의외라는 그런. 그러게요. 자, 오늘은 사드와 관련한 최근 중국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류가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류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지나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류는 그냥 잠깐의 유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한류를 통해 가지고 한국어가 전파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친근함이 높아져서 한국 상품을 사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최대한 할 수 있는 해서 뭐 이런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흔들리는 한류가 아니라 정말 재미있고 그리고 어떤 한국인의 그 특성이 캐릭터가 잘 드러난 그런 한류를 만들어서 이런 정치적 이슈 말고 정말 재미있어서 소구되는 그런 한류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예은 학생. 아, 죄송해요. 자, 저부터 다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은 학생 어땠습니까? 네, 저는 그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막 외국인 친구들하고 같이 한국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연예인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되게 금방 친해지기도 했고 또 그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장하고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